군수가 아닌 군민의 군수가 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주부군수로 근무하였고 33년간 공직 생활 중 흠한 없는 깨끗한 행장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성주, 살기 좋고 깨끗한 성주, 저 전화식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성주를 위하는 군민의 군수 전화식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군수이고 군민을 위한 군수가 되고자 직접 두 발로 뛰며 노력하는 전화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성주군수 후보 기호 2번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지금 성주는 무척 어렵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 상권은 침체되고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만 늘어나고 면 단위 학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주에 주어진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인구 7만 도시, 전국 제1의 부촌 성주, 도농복합도시와 거주희망 1번지 성주를 누가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당, 성시,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직 군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면 손잡아주는 군수,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이 되는 군수,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할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주군수 후보 기호 1번 이강태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 이강태는 성주의 사드 문제, 지정 폐기물 처리장 문제, 공단 환경 오염 문제, 화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고 성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젊기에 용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활기찬 성주가 되고 성주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입니다. 필요한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늘 국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성주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오근화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성주 군수 후보 기호 7번 오근화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성주 군수가 되어서 우리 성주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네 번째 내리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우리 성주군은 이미 24년 동안 양대 문중이 군수직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만 이제 소문 중에서도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진 후보에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6.13 선거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과 분명한 소신, 청렴성을 갖춘 기호 7번 오근화인 저에게 군수직을 한번 맡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병환 후보부터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병환입니다. 먼저 인구 7만의 도농복합 도시 건설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남 용안면 1원 약 100만 평방미터의 면적의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 희망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습니다. 둘째, 성주 참외 축제를 부활시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성주의 제일 브랜드는 참외입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보령 머드 축제처럼 성주 참외라는 브랜드 하나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셋째, 가야산과 가야문화를 연계한 관광 거점화, 성주호 종합 레저 관광벨트 조성 등 서부권 종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대책, 과감한 교육 투자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 사드 배치로 분열된 민심 수습에 최선을 다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성주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이강태입니다. 평화 공약입니다. 성산 포대를 이전하고 성산을 평화의 성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북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 협력하고 평화 참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주 참여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농업 공약입니다. 농업혁신센터를 운영하여 통역, 수출, 유통, 디자인, 마케팅, 행정, 세무 업무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참여 선별센터를 면 단위마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하고 대도시, 특히 서울시와 도농상생 MOU를 체결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공약입니다. 공무원 및 관변단체 줄 세우기를 근절하고 큰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에 무소속의 오근화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6.13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공직자의 공복의식을 제고시키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5가지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과장, 읍면장, 즉 간부회의 시 사관을 항상 배치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 편성 시스템을 적극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의 퇴직 이후 희망에 따라서 매년 봉급에서 일정 비율을 감하는 조건으로 65세까지 동일 부서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단 성실성과 능력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넷째, 성주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치한 사드와 관련해서 국민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5천억 이상의 특별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군수의 신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화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전화식입니다. 참여 축제를 부활해서 엑스포 전문가인 제가 참여 생명 문화 엑스포로 승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관광문화권을 벨트화하겠습니다. 또 유림문화를 발전시켜서 성시문화공원과 성시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LH 임대아파트를 유치해서 거주 공간을 확보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역별 참외 선별장을 건립해서 참외농을 도우겠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금을 1명당 1,200만을 지원해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성주 만들기를 고도화해서 명품 참외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을 확충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용사 수당을 인상해서 보훈가족들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그 선택된 후보는 1분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답변이 끝나면 처음 질문하신 후보가 또 같은 후보에게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자는 30초 동안 추가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2명의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보에게는 더 이상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태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는데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 존경하는 이병환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병환 후보님, 성주 생명문화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부족하고 관주도의 형식적인 축제라는 비판,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고생만 하고 외지인들이 돈을 다 버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축제를 부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성주 참외축제를 반드시 부활하여 참외를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성주가 참외의 70%를 전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참외 축제를 번듯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성주 참외 농업인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문화 축제는 시기를 조정해서 역사 문화 축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추가 질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답변도 당연히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소속의 오근화 후보께서 한 후보 선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강태 후보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후보님의 5번째 공약은 현재로서는 사실적이지 못하고 희망사항 정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또는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일 뿐이지 뭔가 해답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합의인데 이 후보께서는 확실한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북미 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가 바라는 비핵화, 북의 비핵화 시작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제가 북한의 참외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후보님. 자, 성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참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예, 이상 답변 끝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 후보님께서는 집권 여당의 공천자입니다. 원래 집권 여당 공천자는 이런저런 고급 정보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회담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 또는 비관적인 특별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성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주 군수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자격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가 알고 있겠습니까? 예. 물론 저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후보님도 저한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답변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전화식 후보께서 한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이병환 후보님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아까 공약 발표 중에 인구 7만 성주군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대안이고 상당히 성주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군청 기본 계획 혹시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군청 기본 계획에 2020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그 인구 7만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성주군 발표에 의하면 계획 변경을 하는데 도저히 7만이 달성이 어려워서 2030, 2030년도에 인구 6만 도시로 네. 발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성주군에서 2020년까지 인구 7만 도시로 계획을 잡았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인구 6만이 되든 7만이 되든 우리가 옛날에 영남이 큰 고을이었던 성주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 7만의 중소 노농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건설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늘리고 그다음에 각종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희망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서는 난임 부부나 산후 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부분에서는 그 기농 기촌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러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면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군정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군청 기본 계획을 보지 않고 여기서 봤다. 그냥 희망적인 말씀만 이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각 부서에 한번 알아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성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봅시다. 네,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의 현재 군정이 인구 6만을 목표로 했다고 해서 인구 7만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열정과 정말 성주를 발전시키겠다는 열의를 가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께서 한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전화식 후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이것도 인구 증가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하식 후보는 성주 제3차 산업단지 추가 조성으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세수 증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성주 제2차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기대 효과를 예측했지만 성주군으로의 인구 유입이나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말로 성주 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게 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성주 산업단지가 1차, 2차 산업단지 30만 평씩 2차에 걸쳐서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인구도 한 단지 한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주가 인구가 감소가 돼서 4만 5천 명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현상 유지를 하는데도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마저도 안 했다 그러면 성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인구가 더욱더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차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장이 현재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경기가 불확실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 유입과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3 산업단지를 확실하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예.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인구 유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 2차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정말로 인구 유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나 하면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관내 추가 조성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인근 대구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아침 저녁으로 교통 혼잡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인구 유입 효과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답변하겠습니다.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LH 임대 아파트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대구 다사에서 성주까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병목 구간이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달성군수 후보와 최근 연대를 했습니다. 연대를 해서 달성군과 성주군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면 인구가 이전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 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에 걸쳐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또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고요. 또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무소속 오근화 후보께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시작하시죠. 자, 전하식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주 군수를 4번 내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진짜 무소속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중간 탈락하고 2, 3일 만에 무소속으로 변신한 전 후보께서는 어떠한 무소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깨끗한 무소속입니다.
제가 여론이 1등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경선조차 못하도록 이완영 의원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배제시키는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이완영 의원이 밀실 아파트, 외관 아파트에서 7명이 참여해서 전하시기가 참여하면 안 된다.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배제한 이후에 그럼 자기들끼리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경선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무소속 나왔습니다. 경선 참여도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려줄 것입니다. 자, 지켜줄 됐고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자, 전 후보님, 자유한국당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은 자한당 사무실 앞에서 반발성 기자회견도 했고, 그러면 자한당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책상을 둘러엎든지 그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무소속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결국 자한당한테 귀싸대기 맞고 자한당 후보 도와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 자한당에 이 신청도 하고 그래도 국회의원이 사기 공천을 거의 했는데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금 맞짱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완영 의원과 지금 맞짱 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노인회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완영 의원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끗한 군수를 뽑아서 이럴 때 군수가 국회의원 대신할 수 있는 전화시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 전 후보님, 이완영 의원 연문사 자꾸 말씀하실 거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깨끗한 무소속의 개념, 철학, 소신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소속이 소속이 없는 게 무소속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합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공약 다 나오고 또 제가 부은수할 때 행정 능력 다 인정받았고 또 깨끗하게 살아왔고 자. 흠없는 사람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자, 전 후보님, 예. 저는 무소속이라는 것은 말이죠. 특히 지방정치의 무소속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신하에 무소속을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무소속은 이당 저당의 좋은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당 저당이 싫으면 다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정치적 소신 가져야 됩니다. 지금 처음 정치 입문하시면서 변신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무슨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시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그게 변신하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봅시다. 받아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심판을 지금 시간 되면 제대로 받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름대로의 소신, 나름대로의 철학,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만이 국민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표를 찍는다고요. 저는 이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현장 행정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비서실이나 어디 의회 사무처 같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문화행정, 관광행정, 또 농업행정 다 추진해봤습니다. 도시행정까지, 예산행정 그런 부분을 밀치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소속 아닙니까? 무소속이란 것은 국가와 도를 상대로 해서 무언가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무소속의 역할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전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전 후보님 깨끗한 무소속을 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전 후보님께서는 그저 그런 대충 무소속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선배님께서 4번이나 무소속 나오면서 그런 철학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당 소속 없이 똑소리 나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군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절대 지켜봐 전 주십시오. 후보님, 걱정 없습니다. 정치는 소신,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청렴성입니다. 소신 없는 정치는요, 정치인은 꾼이 돼요, 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소속 전화식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데 5분 동안의 주제는 자유고 여러 후보들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요사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성주 국민들부터
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 보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완영 의원의 아파트에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밀실야합 공천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병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병환 후보의 말씀대로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선 이완영 의원과 함께 밀실 공천의 동조가 아닌 진실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완영 의원은 사기를 쳤고 덕분 사람이 이병환 후보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인 저를 경선에서 배제함으로써 저는 공천을 도둑 맞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 답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 중에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왔는데도 공천에서 경선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사실입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그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그거는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제시를 그,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에서도 밝혀야 보도가 될거 됐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보도된 중앙당 사실은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있습니다. 중앙에서 없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으로 밝혔고 지금 서류가 있습니까? 뭐가 어디에서 그러한 1등이 나왔는지 어디 여론조사인지 어디에 발표가 되었는지 확실한 근거를 내놔야 될 거예요. 예, 그거 그게 만약에 아니면 제출 선거법 못하면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병환 후보는 잠깐 기다려, 제 제가 답변이 안 주도권 끝났습니다. 토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병환 후보는 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신도청 주변 군유지 임야를 수익약 형태로 본인도 아닌 부인 명의로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헐값에 매입했다가 언론의 보도로 말썽이 되자 또 되팔았지 않습니까? 이는 성주 군수 후보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개소식 때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도 혹시 없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불법 부담 행위가 넘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리허설 할 때 쭉 말씀이 나왔지만도 성주 경전철 이것은 저는 그 사드 문제와 연결해서 성주 군민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경전철을 성주에 유치했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토론도 해보고 그 사비가 5천억 중에서 그 취지와 영남대 연결하는 그 결과로 봤을 때 근 60%를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주도 그렇게 한다면 3천억을 국비를 받는데 우리는 성주의 사드 피해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80% 이상 4천억, 5천억을 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 나중에는 운영비도 더 가고 하니까 성주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좀 지원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성주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지만도 저는 경전철을 성주에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역교통망 그 확충을 위해서 달성 군수 예비 후보와 그 김문호 무소속 군수 후보와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함께 성주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도 역시 한번 끌어가 보면 어떠노? 경전철을 유치하고 다사에서 성주까지 도로 확장을 하면 성주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성주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하식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사기 공천을 하고 국회의원이 밀실 야합 공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이러한 공식 석상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당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인물이 없다고 해도 자, 거기에 그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가 보세요. 그 외관 아파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당에 했다는 것은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병환 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는 것은 아니고 신청했다가 거기 공천과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탈락했는데 그걸 밀실 야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이 밀실 그리고 사기 공천을 했습니다. 예천 아니면 송곡지구 저한테 사업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됩니다. 제 발을 좀 들으세요. 제가 주도권 토론 예천 송곡지구 본인한테 사업은 하시면 돼요. 예천군이 인구 늘리기 네, 정책의 사업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사회자가 자유토론에 개입할 수는 없고요. 오늘 토론은 법정 토론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방적인 자기 홍보 자제해 주시고 토론을 유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병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전하식 후보는 현 후보들 중 가장 늦게 성주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보께서는 현 군수가 출마를 하면 불출마를 하고 현 군수가 불출마를 하면 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고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실제로 현 성주 군수의 불출마 선언에 맞춰서 바로 성주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하식 후보께서는 만약에 현 성주 군수가 중도의 정치적 입장을 번복했더라면 현 군수를 위해서 성주 군수 출마를 안 할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성주 군수라는 자리가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서 출마하고 말고 하는 자리인지 한번 자신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주 부군수로 행정경험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할 때 몸소 우리 성주 군민들과 확실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리 배반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도 부족한 사람은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군수가 될 수 없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군수 출마 뭐 이것저것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군수 시절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의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의리 배반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저 성주에 제가 우리 문화 유림을 제가 위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했습니다. 잠깐만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유림 산업 기반을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을 했고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우리가 마시고 쭉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병환 앞으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래서 성주 군수라는 자리는 한 고을을 한 자치단체를 100년 대계를 가지고 이끌고 가야 할 정말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나오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면 내가 나가고 그러한 얄팍한 계산으로 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산하기관장도 뭔가고 하신 분이 군수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깨끗한 흠없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땅을. 그거 아닙니까? 땅을 반납했지 잠깐 않습니까? 기다려보세요. 예.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변명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물으면 전혀 사실이 답변하지 아니죠. 저는 사실이 아닌데 왜 땅을 반납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의혹 부풀리기로 흠집 내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실 아니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뭐, 저 예천 송곡지구 사업은 예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군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좀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주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월항에 그 전원주택 사업 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에서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자, 그 정도 그걸 설명하고 제가 개인이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 전혀 거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어촌 잠깐 그- 기다리세요. 제가 이야기를 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농어촌 정비법에 공직생활 해당하는 것은 30년 공직자가 들어갈 공간이 아닙니다. 공직 생활 30여 동안 정말로 신조로 삼은 청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굳게 마음을 다지면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공약을 내세운 인구 7만이 노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이러한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 신구마을 이게 조성은 좋습니다. 공무원이 좋은데 들어가면 안 거기에 되고 왜 일반인이 예천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부인이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성주 선담면 부인이든- 관화동에 사시는 분이 왜 예천에다 땅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더군다나 내일 잠깐 모레 계셨죠. 군수 출마한다고 다니는 사람이 도청에 성주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잠깐 때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땅을 그 애처로다 산단 말입니까? 그건 안 그거는 맞죠. 차라리 이거는 회개하고 4, 5년 전의 이건 잘못됐다. 일이고.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 잘했다. 이런 것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어제 누구 지금 어차피 국민들로부터 그 공천 또 받아서 심판을 받겠다고 나오신 분이 그런 홍보를 신규 해서 마을 조성 사업은 군 인구 증가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거기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공무원이 다 가면 안 됩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또 이병환 후보만 거기다 갔으면 같은 국장을 했는데 이병환 그것은- 후보한다고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죠. 그거는 공무원 네, 조성 시간이 국가에서 다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정책 선거를 하자, 정책 토론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부분 좀 사실 저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이병헌 후보님께서는 사드 배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소신이 변함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시 후보님께서는 사드는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며 평화뉴스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최근 MBC 인터뷰에서는 사드 철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동안 왜 입장이 바뀌신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드 철회 입장이 아니고요. 네. 저는 사드 배치는 반대합니다. 배치는 반대다. 그러나 이미 4개가 배치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배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민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고 네.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골프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수가 5억 이상 지금 매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골프장에서 우리가 세금 나오던 것이 어디 갔습니까? 네네네. 국방부로 가버렸는데 네. 우리 쪽에 공단 들어와서 세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공단은 늘어났지만 골프장도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단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단은 받아도 공단은 공단대로 받고 네. 사드 배치 지역도 우리가 세금을 골프장에서 받았죠. 그러면 그 전에 사드 들어온 거 막았어야죠. 그렇지. 전부 다 막는데 우리 앞장섰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그 당시 후보님께서는 사드 배치 철회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지 않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2달 동안은 퇴직하고 네네네. 그 성주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9월 1일부터 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장으로 예. 또 근무를 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뭔가 우리 주민들께 보상돼야지. 자, 알겠습니다. 자, 배치가 결정될 때까지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사드를 배치하신 게 아니라 사드를 임시 배치했습니다. 임시 배치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오실 생각이십니까? 임시 배치인 상황에서는 절대 보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시 배치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아오실 수 있는 지금 계책이 있으신지. 거기 소성리 주민들 네네네. 그 인근에 가면 네.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네. 무정하고 철회를 하고 네.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그쪽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네. 계속 보상 요구를 하고 정말 그 말씀 진짜 들으신 겁니까? 주변의 개발을 원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서 이제 우리가 내놓은 대안이 네. 초전 쪽에 그 피해 지역이니까 성주란 건 성주군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전 지역이 주로 예, 예. 그 영암선 터널 그러니까 이제 제안했다는 게 성주군청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그렇죠. 하신 게.7구청에서 소송리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성주군청에서 18개를 네. 경상북도 그 사드 대책팀에다가 네. 이런 것을 보상을 해달라 네.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시 배치입니다. 예. 임시 배치는 절대로 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배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방부에서 군사 기지를 배치할 때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성리에 미군 기지가 들어설 지금 판국인데 지금 거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성주 국민들이 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갈등이 왜 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지. 그러니까 그 의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보고 어떤 의견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이제 지금 소성리 주민들은 네네네. 또 생각하고 네. 지금 성주읍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분하고 네. 조금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아닙니까?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이강택 후보께 네. 좀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강택 후보께서 많은 또 전문가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보상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보면은 지금 현 김한공 교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사드 보상책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전철도 나오는데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 지하철 공사에다가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에다가 보존 비용을 수천억씩 내고 있는데 자, 과연 성주라는 5천억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성주군에서 그 보존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될란지 안 될란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 교부세를 네.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러면 여당 지하철 구수가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은. 예? 그런 거 여당 구수가 가능하겠네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드 문제입니다. 성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일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고 이 갈등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성주 군수에 당선되시면 이 분열된 사드 문제로 분열된 성주 지역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동안 하시고요. 무소속 전화식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기는 배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 배치지만도 군민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처리할 때까지 주민들께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장 차원에서 경전철 대구 성주 건설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강철 후보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후보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쉽게 놓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또 골프장이 사라져가지고 체육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세수 5억 이상이 지금 손실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주에 골프장을 하나 더 건설하는데 우리 전 행정력을 또 모아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골프장이 미군 기지로 공유한다니까 성주 군민들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긴급 배치는 사실 자유한국당 시절 배치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께서는 그 좀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드 문제 그 같이 토론을 해서 성주가 정말 지금 사드 때문에 갈등도 심각하고 지역 분열도 심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 비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뭔가 지금 남북한 갈등 무드가 그 해빙 무드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또 국가에서 받을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큰 사업은 국방 정책상 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또 빚이 소위 말해서 비용 분석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 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성주를 위해서 받아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병환 후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2년여 동안 우리 성주군이 겪고 있는 정서적 피해, 경제적 피해는 성주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드 문제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 군사 동맹,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서 지금의 임시 배치를 지속하느냐 또 철수냐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성주 군수라는 소임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국민의 안전과 군의 이익을 우선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사드 사태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소송리를 찾아가서 소송리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 체육 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민 간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성주군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반드시 묻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또한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성주군에서 성주대구간 경전철 건설, 사드기지 미군 공료 잔여부지 활용,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역 현황 사항들을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성주군에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성주 발전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성주 구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 끈질기게 싸워왔습니다. 다행히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드는 주민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더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사드 철회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드 철회만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의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라고 시작하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12일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성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땡볕에서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주 소송리 주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주 군수 후보 이강태가 군수가 되어서 소송리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리 회관에 있는 할머니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도금년 할머니 라면 끓여준다고 약속하셨죠? 꼭 끓여주이소.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오근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최인근의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께서는 완전 철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아주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회에서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임시 배치 상태인 지금으로서는 보상투자 내지 지원이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극도로 예민해진 주민들을 위한 최선책은 특별법상의 보상투자 내지 지원이 아닌 타 법률을 원용한 보상 내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이상의 집회기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 생활 기반인 농사 등등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차선책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또는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서 사드 배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면서 자연 철거가 되는 경우일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드 배치가 임시 배치가 아닌 영구 배치로 전환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합법적 보상 내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보상 및 지원의 범위 등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익 구조,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주 지역은 참외 농사로 5천억 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생산량 감소 그리고 농산물 개방 등으로 미래에도 이 같은 소득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참외 외에 다른 이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성주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수입도 5천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외 하나의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우리 성주 지역 경제에 자칫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체 작목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성주 과채로 시험장에서 부추, 아라파라가스, 딸기, 토마토 등이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시험 재배와 함께 일부 농가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대체 작물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과거 제조되면 생산되는 유자 등의 과일 등이 남해안에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체 작물도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시설이 늘어 타 지역과 경쟁,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농업인의 기술 교육과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농업인 기술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성주 농업의 장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내수면업 등 농업인의 능력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고 토론하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을 통한 친목과 유대를 강화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성장해야 성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와 도농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무소속의 오근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참외를 완전히 대체할 작물은 현재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성주군 기술센터에서 적극 연구 검토해 왔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현재서는 농가 수익 구조 다양화 방안으로서 골든 세븐 토마토입니다. 부추, 아스파라거스, 딸기 등등을 시험 재배해본 결과 오직 부추만이 유일한 작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추가 유망 작물인 이유로는 첫째, 참외의 단경기인 11월에서 3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둘째, 1회 정식으로 4년간 수확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0평 기준으로 한 농당 연간 500여만 원의 농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외 농가에 참외 60-70%, 부추 30-40%의 비율로 혼합 경쟁을 한다면 농가 수익 구조 다양화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화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앞에 세 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도 20년 전부터 그 여러 가지 대체 작목을 성주에서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상추, 부추, 토마토 쭉 했지만도 참외 소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빔밥을 아무리 잘 개발해도 전주 비빔밥을 능가할 수 없듯이 성주는 참외가 그야말로 명품 참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외를 오히려 그보다도 더욱 명품화시키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는 대중국 수출을 책임지고 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북 삼성 위주로 저는 도청에 관광과장, 문화관광 체육국장을 할 때 맺은 인맥으로 돌파구를 꼭 찾겠습니다. 중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하면 참외 소비는 무한정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한기에 부추 또 상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병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주 지역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성주 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악취를 풍기고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강태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정 폐기물 처리장은 들어설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전하식 부군수님께서 그때 부군수로 계셨습니다. 네, 전하식 후보님이시죠. 후보님께서 부군수로 계셨는데 그때 성주공단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전국의 폐기물을 다 가져오는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1일 매립량은 지켜지지 않았고 13년 동안 매립하기로 했던 것을 4년 만에 매립을 했습니다. 법적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악취 문제,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른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와 인사 사고도 일어나면서 관리 주체와 행정 간의 감시 활동에 대한 불신도 생겼습니다.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오근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성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매몰된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땅 밑에서 부패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를 공중에서 한 곳으로 모아서 연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성주 산업단지 오폐수 인근 하천 유입권에 대한 해결책은 산업단지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정수시설을 원래 매뉴얼대로 23시간 풀 가동하면서 야밤에 개별 공장에서 저수지에 투기를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도 감시 체계를 강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저수지 인근에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 환경감시원을 주야로 교대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네, 다음에 전화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저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강태 후보께서 제 부군수할 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 6월 17일 허가 났습니다. 났는데 저는 성주 부군수를 2014년 1월 3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단지 그 화재 발생 당시에 제가 성주 군수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과거에 허가 다 나고 도움 형태로 쓰레기가 다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저도 지금 최근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도움 다 매립을 97% 정도 매립을 하고 도움을 다 바람을 뺐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군청에 알아보니까 한 3만 2천 톤 정도가 침출수가 위탁 처리를 하고 현재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오근하 후보께서 말씀하신 악취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폐수 해결 방안 마지막 답변은 이병환 후보 해주십시오. 네, 성주 일반 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13년 정도 사용 계획으로 승인 받았습니다만은 벌써 4년 만에 매립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최종 복토 후에 30년 이상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정말 필요한데 저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위험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해서 환경부에 환경재난시설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산업단지 오폐수 문제와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폐수가 한 방울이라도 정화 처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악취는 돈만 벌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측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행정이 철저히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주 지역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주 지역 시외버스 터미널은 읍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시가지 교통이 혼잡하다는 불편도 있습니다. 또 대구와 성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마지막역인 문양역과 성주 사이에 경전철을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론에서 몇 번 나왔는데요. 자, 이 성주 지역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이 질문은 무소속 오근화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 및 일방주차 원칙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의 대안으로서는 군청 내의 모든 공무원의 승용차는 2000변에 이미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2000변 주차 문제는 읍내 교통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다가 유야무야된 사실입니다. 다시 계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청 주차장의 민원인 주차난도 해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체계 즉 성주구리 간 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국도 30호선,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또는 경북도와 협의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에서는 대안 내지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무소속의 전화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성주 광역교통망을 위해서는 대구 다사에서 성주까지 다사부터 백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구간부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서공단에서 성주로 기업 유치 시 출퇴근 지역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계속 토론했지만도 사드 배치 지역 그런 불만으로 경전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경전철과 또 서부권 철도 역사와 같이 환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성주의 시가지 또 교통난은 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방 통행도 좋지만 그러면 상권이 또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성주 군위간 고속도로나 성주 대구간 국도 30호선, 지방도 905호선 4차로 조기 확장, 지방도 903호선 성주 과천 김천 중산간 도로 조기 개설, 동서 삼축 성주 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실현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 시내 교통 혼잡 문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성주 버스 정류장은 2000년대부터 성주시의 버스 터미널 외곽지 이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열렸지만 터미널 주변 상권 후퇴나 보행거리 증가에 따른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구 성주간 경전철 문제나 대구 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광역교통 연계화시키고 지역교통 환승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입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그 자리에는 광장이나 공원, 주차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공용 주차장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겨나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다사 북부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250번 버스의 노선 조정도 필요합니다. 최근 대도시에서의 활동이 점점 주변 도시로 확장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현재 성주의 광역교통망의 공급 수준은 매우 미흡합니다. 대구와 성주 간 단일 노선인 국도 30호선의 하루 교통량은 현재 38,200대입니다. 그 대안이 광역급행버스입니다.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은 지역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성주에서 대구로 통행하는 수요를 담당할 것이며 반대로 대구에서 성주로 출퇴하는 수요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성주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유권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요.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소속의 오근화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현재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리 네 번째 출마를 한 후보는 성주군의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성주군이 선비의 고장이라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한 바가 아닙니까? 선비 정신의 핵심은 인지상정 또는 측은 지심을 잃지 않는다 했으며, 심지어 기독교 교리 중에도 큰 일을 맡길 자에게는 하느님께서 먼저 큰 시련을 주신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갈등, 경제적 압박 등 많은 시련에 시달리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호 7번 오건하는 시련을 겪은 만큼 공수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많은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이 민주정부가 10년 또는 15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 저 이강태가 되어야 성주가 희망이 있습니다. 성주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당 군수나 무소속 군수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이강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당 군수 기호 1번 이강태가 반드시 성주를 더불어 잘 사는 농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강태를 뽑아주시면 아따 그놈 잘 뽑았다라는 소리 나올 겁니다. 기호 1번 이강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성주 국민 여러분, 저 이병환은 중앙정부 영주 부시장, 경상북도지사 비서실장, 낙동강 살리기 사업단장, 일자리 투자 본부장, 안전행정국장,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실전으로 단련된 행정 전문가입니다. 경력, 능력, 열정 모두 갖췄습니다. 정치보다 먼저 살림을 챙기고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만들어 별고을 10개 읍면의 방방곡곡에 작은 행복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4만 5천 성주 국민의 뜻을 모아 위대한 성주, 더 살기 좋은 성주의 미래를 여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 이병환을 믿고 저 이병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화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시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저는 일선 면장에서 또 군청 과장, 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산하기관장 또 역임하고 성주 보건소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장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에 앞서 후보님들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자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성주인으로서 성주 군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함께하는 군민의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자녀 1인당 1200만 지원을 공약을 하였고 경상북도 관광공사 등 등기사 9곳을 경험한 경영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비전과 확실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수, 저 무소속 기호 8번 전화식을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성주 지역에는 현안이 많은데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달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주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